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 예수님 미국에 대한 이해 이제 21부 들어갑니다. 그 노예의 긴 역사를 말씀드렸죠. 고대부터 노예가 생기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노예가 생기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잉여물이 많아지면서부터 그냥 수렵 채집할 때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는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갔어요. 근데 신석기 시대에 잉여물이 많아지면서 이제 계급이 생기고 족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청동기 시대부터는 다른 부족을 침략을 하면은 식량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특히 여자들까지 끌고 와갖고 노예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고대 그리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이 민족들을 어마어마하게 끌고 로마로 왔죠.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콜로세움을 지을 정도로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랍 사람들도 이슬람이 되면서 가톨릭을 정복하면서 가톨릭 그 교도들을 전부 다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죠. 중세 시대도 노예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뭐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왕, 영주, 또 우리 가톨릭 교회도 영주이면서 주교의 역할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우리 교회도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고 가시고 만민 평등을 선포하고 가셨는데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됐던 거죠. 복음화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1400년도에 포르투갈, 스페인이 아프리카를 발견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노예를 끌고 유럽에다도 하고 1492년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면서 플랜테이션, 대단히 농장을 했어요. 담배 농장, 사탕수수 농장, 그 다음에 솜을 생산하기 위해서 목화 농장, 이 대단히 농장을 하면서 인디언들을 처음엔 썼는데 원주민들이 굉장히 질병에 약하고 노동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거의 5천만 명 정도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끌고 왔다고 그러죠. 3,500만 명은 오다가 중간에 죽고 1,500만 년. 그러니까 노예 1863년 1월 1일 링컨이 노예 해방을 그러니까 1500년서부터 1860년까지니까 거의 360년을 노예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963년 I have a dream이라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유명한 연설 때까지도 흑인들은 뒤편에 탔고 식당도 흑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백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했죠. 놀라운 것은 민주주의에 꽂히고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미국 안에서도 지금도 인종차별이 행해지고 있죠.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흑인을 노예로 쓰기도 했지만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 이걸 인디언이라고 그러죠. 왜 인디언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콜럼버스는 자기가 간 게 인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 카리브해, 여러분들 그 캐리비안의 해적,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카리브해가 서인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인, 그래갖고 인디언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남미는 스페인, 에스파뇰라, 스페인에서 그 남미를 정복했기 때문에 스페인 말로는 인디언을 인디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남미는 인디오, 중남미까지 스페인이 정복한 데는 인디오, 그 다음에 영국이 정복한 데는 인디언. 그래서 이제 북아메리카는 인디안들이 됐고, 메스티조 얘기를 좀 할 건데, 이제 백인하고 섞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북아메리카는 철저하게 백인 분리 정책을 썼는데, 남쪽으로는, 남아메리카 인디언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섞이죠. 그래서 그 얘기도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의 노예의 흑 역사를 우리는 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순히 미국 그 자체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도 아니고 세계 제1의 1등 국가, 그러니까 그 국가가 국민성도 훌륭하고 민족성도 훌륭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흑인 노예를 기반으로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지금 미국 백인들입니다. 또 아주 미국의 흑 역사가 또 하나가 있는데 아메리칸 인디언 역사입니다. 인디언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합친 넓이는 대략 4,254만 9천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북한이 1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치면 2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남한으로 따로 떼어서 본다면은 4,254만 9천 제곱킬로미터라면은 우리 남한 같은 게 420개 있는 거죠. 420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우리 남한 같은 게 420개 있으니까 제가 한번 미국을 캐나다하고 미국을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강의로가 아니라 한 16시간을 거의 쉬지 않고 하니까 몸이 저리더라고, 몸이. 그래도 미국의 일부만 가는 거죠. 아시아 대륙이 4,457만 9천 제곱킬로미터. 아시아도 얼마나 커요. 세계에서 제일 큰 대륙이 아시아인데 그 아시아 대륙보다 겨우 200만 제곱킬로미터가 작습니다. 놀라운 거는 또 이 북아메리카보다 더 큰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시아 대륙이 제일 큰 대륙이고 러시아까지 합치면 제일 큰 대륙이고 두 번째로 큰 대륙이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우리가 조그만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프리카를 한 18일 정도 여행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여행을 하냐면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래갖고 거기서 한 5시에 밥을 먹어요. 그러면은 호텔에서 도시락을 싸줘요. 호텔에서 도시락을 싸주고 그냥 끝도 없이 달리는 거예요. 끝도 없이 달리면은 어느 이제 조그만 공간 같은 게 나온 그 공간에서 도시락을 먹어요. 왜냐하면 왜 도시락을 먹느냐? 식당이 없어요. 20시간을 운전을 해도 식당이 없어,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그 끝도 없는 그 탄자니아 그 광활한 대평원을 다니면 아프리카가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인 거죠. 어쨌든 이제 세상은 이제 넓어져 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좁은 땅에서만 그동안 살았다가 전 세계로 퍼져서 그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7위 경제 국가가 되어 있는 거죠. 아시아인이라는 용어 안엔 완전히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로힝야족, 지금 미얀마 다 이 아시아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완전히 다른 민족이 포함된 것처럼 인디언 부족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부족이 존재합니다. 중남미의 멕시코나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일대는 아프리카판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할 만큼 무수한 국가들이 생겨나고 대립했던 다양성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도 비옥한 지대가 많지만 남아메리카도요. 제가 한번 버스를 타고 버스가 침대가 있어요. 한 20시간을 가니까 20시간을 가도 파라과이 이런 데 칠레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땅이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 1960년대에 이민을 갔는데 전부 다 옷장사 해갖고 브라질 상파울로 리우데자네이루 가서 옷 장사하다 다시 다 미국으로 넘어갔죠. 근데 일본은 그 간자리에서 그대로 있어가고 지금 대저택에서 정말 왕가같이 살고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이민 정책에 있어서 또 이민자들도 좀 교육을 좀 제대로 받고 이민을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유럽인과 대등한 다양한 민족 집단의 총체를 의미하는 범주입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북아메리카는 콜럼버스가 갔을 때 거의 신석기
20세기 이 말기 정도의 생활 수준이었어요. 물론 옥수수라는 것, 특별한 걸 키우고 담배라는 것도 키웠지만은, 그런데 이제 마야 문명, 잉카 문명, 마즈텍 문명, 아즈텍 문명, 중남미로 내려가면은 이 문명들은 굉장한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피라미드를 세우고, 뭐 티오테오칸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놀랍게도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보다 더 큰 피라미드가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야, 잉카, 아즈텍 다 다녀왔지만은 이집트 문명도 대단하지만은 아메리카 문명도 대단한 거죠. 그거를 유럽 사람들이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거기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영국 백인들,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장섰죠. 인종적으로 판이한 북극 원주민 이누이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통상 인디언이라는 집단에 놓지 않습니다. 예,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조상은 몽골계 아시안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지구본을 보면은 이 몽골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에 이 몽골에서, 우리도 사실은 몽골 계통의 민족이죠. 여기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다가 점점 시베리아 쪽으로 가다가 여기 베링해라고 있습니다. 베링해. 지금으로부터 한 2만 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날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우리의 아득한 조상들은 부모, 형제, 자매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 지금 몇몇 종교에서는 우리가 멕시코하고 동족이다. 우리 조상들이 멕시코에 가갖고 멕시코를 세웠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약 14,000년 전에서 16,000년 전에 이 베링해를 건너가요. 베링해라고, 요게 시베리아고 요게 알래스카입니다. 근데 그때는 빙하기였어요. 빙하기였을 때는 점점 얼음이 많이 얼어갖고 바닷물이 좀 적었던 거죠. 그래서 육지로 연결되어 있거나 바닷물이 굉장히 얕아갖고 충분히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인간은 질문하는 인간이고 호기심 많은 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계속 새로운 땅을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 16,000년 전에서 14,000년 전 사이에 이 베링해를 건너갔죠. 그래서 아메리카에 가서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알래스카에 있다가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 빙벽이, 어마어마한 빙벽이 있어갖고 넘어가질 못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 추위를,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근데 이 빙벽이 10,000년 전에 따뜻해지면서 무너져요. 그래서 길이 생겨요. 길이 생기면서 이제 시애틀, 이제 이 마지막 강의에 시애틀 추장의 편지를 읽어드릴 건데, 시애틀로 내려가서 LA 더 따뜻하죠. LA 내려가니까 더 따뜻해. 샌프란시스코 내려갔다, LA 내려갔다, 샌디오고 내려갔다가 멕시코까지 내려가갖고 이거 좀 괜찮으네. 점점 비옥하고 뭐 열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내려가고 페루 내려가고 칠레 내려가고 파타고니아, 결국은 이 맨 끝에까지 인간이 내려가게 되죠. 남북 아메리카로 퍼져나간 이주민, 아시아 대륙에 살던 몽골인들 조상은 홍적세 말기인 기원전 18,000년경 빙하기로 해수면이 현재보다 훨씬 낮은 시기에 육지로 연결되었던 베링 육교를 건너 알래스카에 도달했지만 캐나다와 미국에 걸친 육지의 거대한 롤렌타이드 빙벽에 가로막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가로막혀요. 이들을 클로비스 수렵잇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수렵이라는 건 구석기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 이후 만년빙의 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캐나다 이남까지 갈 수 있었고 아메리카 남단의 파타고니아까지 도달하는 데는 10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기에 아메리카의 대형 동물이 대거 멸종하고 때마침 간빙기가 끝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생성된 대량의 담수가 해류를 막으면서 대륙 전체 미니 빙하기가 또 도래하기도 합니다. 콜럼버스 발견 당시 1492년 인구는, 그럼 원주민들은 얼마나 있었을까?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약 1300만 명 정도, 일반적인 추정치는 최소 1200만에서 300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좀 더 상세히 말하면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인디언들이 굉장히 조금 있었죠. 중앙아메리카 300만, 남아메리카
900만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는 최소 수백만 명 설부터 잉카, 마야, 아즈텍 문명의 건축물을 추정해보면 최대 1억 명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세 군데를 다 갔다 왔는데 어마어마해요. 뭐 10만 명, 100만 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그런 문명을 만들어냈죠. 대체적으로 약 2천만에서 3천만 명 설이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 인구에 대한 최근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16세기 조선의 인구는 대략 1,000만 명으로 봐요. 16세기 조선 인구. 임진왜란 일어날 때 우리도 1592년 임진왜란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딱 10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1,000만 명 정도로 보죠. 한양에는 한 20만 명 정도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농업 문명은 무조건 인구가 많아요. 농업 문명은 요즘 미얀마 한참 이슈가 되는데 미얀마도 인구가 5,30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농업 문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세기 이후 일어난 유럽인의 침입은 원주민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문화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20세기 들어 원주민 보호구역을 지정했는데 뭐 나바호 보호구역 뭐 이렇게 자치구역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몇 번 그 보호구역 안에 들어갔는데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뭐 우리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 적박한 지역에 미국 사람들이 밀어 넣었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보호구역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것마저도 점점 축소되어 일부 지역만이 보호구역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죠.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크게 미국 본토 원주민, 캐나다 원주민, 알래스카주 원주민 세 종류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미국 원주민이라 하면 인디언들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 본토의 원주민을 가르칩니다. 미국령인 알래스카의 원주민은 미국 본토와 지역적으로 멀어서 인종이 다르고 DNA 유사점도 많지 않아요. 조금밖에 없어요. 자,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인구는 지역마다 편차가 심해서 그렇지 일단 전성기였던 14에서 15세기 당시 잉카 제국의 인구가 1,500만 명, 아즈텍 인구가 8에서 1,000만 명. 그 마추픽추를 가보면은 그 마추픽추를 건설하는 것도 뭐 적어도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돼야지 그 정도로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래요. 잉카 제국은 동시대 오스만 제국과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인구가 많았어. 잉카 제국은 중앙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제도화된 전쟁을 통해 주기적으로 인구 조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태양신한테 제사 지내는 그래갖고 인신 공양이라고 심장을 꺼내갖고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 그것도 하루에 막 100명, 200명, 1000명씩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민족이 아니라 조그만 다른 민족의 인종을 끌고 와갖고 그렇게 태양신에 그걸 했죠. 특히 아즈텍 문명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달루페 성모님이 1532년에 12월 8일 날 발현하시면서 성모님이 거기를 가톨릭으로 만들면서 인신공양 제도가 없어졌죠. 그리고 한 700만 명 정도가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3천만에서 1억 명도 가히 과장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아메리카 미국 본토에는 500만 명 정도가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뭐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500만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수는 당시 우랄 산맥 서쪽의 전 유럽의 인구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발을 들어놓으면서 95% 인디오가 사망을 하죠. 유럽 사람들의 죄죠, 죄. 원죄입니다, 원죄. 그리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백인들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흑인들한테도 인디언들한테도 몹쓸 짓을 한 거죠. 흑인은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말할 수도 있고 인디언들은 남북 아메리카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세 대륙을 백인들이 다 침략하고 갉아먹은 거죠. 로마 시대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 지금 미국 세계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부르는 미국에 있는 백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멕시코가 우리가 멕시코가 사실은 경제력도 만만치 않아요. 뭐 미국 그 장벽 해놓는다고 멕시코가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멕시코가 인구가 1억 명이 넘고 땅은 우리나라 남한의 20배 정도 규모 정도 큽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남한의 100배 정도 땅이 큰 거죠. 그런데 사실은 멕시코, 텍사스, 그 다음에 멕시코 주 LA 이쪽, 캘리포니아 이쪽도 사실은 멕시코 땅이었는데 미국이 전쟁해갖고 다 뺏은 거죠. 다 뺏었는데 텍사스에는 땅도 넓고 농장도 많고 대평원도 있지만은 그 텍사스 밑에 셰일가스라는 게 1960년경부터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 2000년 들어가고 아주 본격적으로 셰일가스가 나오죠. 미국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거기 가봤더니 뭐 석탄도 많이 나오고 엘도라도 금도 많이 나오고 농장도 잘 되고 미국은 정말 다른 나라에 나눠도 충분히 되는 나라인데 지금도 저렇게 욕심을 부리죠. 미국의 그 농장 하나, 농업 하나로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직도 오메가 포인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점으로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메리카 대륙은 전반적으로 문명이 발전하기에는 여러모로 제약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앵글로 아메리카, 여긴 앵글로라는 거는 미국 대륙을 영국 사람들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부 13개 주 독립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전 이야기는 기묘할 정도로 자원이 있는 곳에는 농경지가 없었어요. 농경지가 있는 곳에는 자원이 없는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인디언들이 살 때 특히 철 산지는 그 추운 오데호 연안에만 몰려 있어서 정작 미시시피강 연안의 평원지대에서는 절대 철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 미시시피강 이게 남북으로 쫙 흐르는 강인데 어마어마한 평원이 있었는데 오데오가 너무 멀었던 거죠. 그래서 철을 생산할 수가 없어갖고 인디언들은 철기 문명이 없었어요.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에는 그냥 옥수수 먹고 제일 중요한 거 버팔로 사냥하고 그리고 살았던 거죠. 아메리카 대륙에는 철기 시대가 도래하지 못했던 거죠. 농업 생산력에 기반한 대규모 국가 대신 고만고만한 도시 부족들이 난립했죠. 라틴 아메리카는 좋은 기후 조건으로 선선한 고지대에 모여 살면서 석기 시대 수준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국가 체계를 형성하긴 했지만 말이 없었어요. 이 유럽에는 말이 있었죠. 말과 낙타가 있었는데 여기는 리마라는 아주 예쁘장한 낙타의 변종이 있는데 그 가축이나 또 농사 짓는데 쟁기를 쓰는 데는 좀 어려운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바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퀴가 없는데 어떻게 테오티우칸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피라미드를 세웠는지 하여튼 놀라울 정도예요. 어쨌든 국가 체계를 형성하긴 했지만 바퀴를 사용하지 못했고 고대 문명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총 한 자루 가지고 말 타고 가갖고 이게 막 신이 온 것 같으니까 막 우리가 기다리던 신이라고 처음에 막 백마에다 절하고 막 총 번쩍번쩍한 거 총알을 하면 신의 소리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쉽게 정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전근대 아메리카 원주민은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천연 문명 사회로 여기고 이들을 미화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마야, 아즈텍, 잉카 같은 문명국의 경우 유라시아 다른 문화권에 비할 수는 없으나 전쟁과 정복 및 권력 다툼 등의 암투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잉카나 마야 문명에는 금이 많았어요. 금하고 은이 많았어요. 그냥 막 대충 아무데나 막 걸어놓고 막 그 추장 왕들이 그냥 금 치장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그 금을 다 뺏어갖고 이제 사략션이라고 그러죠. 범선 거기다 싣고 가는데 너무 금과 은을 많이 씹어갖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죠. 그래서 그 보물선을 찾으려고 해적들이고 뭐고
이제 아직도 그 못 건져 올렸어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건져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멕시코 땅에 있고 미국 땅에 있으니까 누구 거냐? 법적 국제적인 그런 뭐 재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재판이 어떻게 끝났느냐 하면은 묻힌 것의 주인이 아니라 갖고 간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서 뭐 그 지금 묻힌 거를 대략 따지면 한 20조 정도 정도 되는 금은이 묻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캐리비안 해적들 뭐 또 저기 섬을 찾아가고 보물선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네, 미국 대륙의 주인이었던 버팔로는 19세기 초반부터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인들은 자국의 쇠고기 수요가 폭발하자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정복해 소의 목초지구로 활용을 했죠. 하지만 급격한 수요 증가를 따르지 못하자 시야를 북아메리카로 돌립니다. 그들은 북아메리카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이곳에서는 4천만 마리의 버팔로가 있었습니다. 18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기와 가죽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사냥이 시작되면서 1850년에는 2천만 마리, 1865년에는 1,500만 마리로 불과 30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격하게 줄어들죠. 미국 남북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이어졌다고 보죠. 종전은 버팔로에게 더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버팔로의 삶의 터전이었던 북아메리카는 버팔로 숫자를 세는 것보다 숲의 나뭇잎수를 헤아리는 것이 훨씬 쉽다는 말이 무색하게 한 세기도 지나기도 전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죠. 이 버팔로와 함께 사라진 인디언 말씀. 안 그래도 각종 질병으로 인디언들이 뭐 천연두 뭐 이런 걸로 뭐 완전히 천정 지역이었죠. 유럽인들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인디언 전체가 그 감염병, 전염병으로 죽죠. 백인들은 인디언들의 양식인 버팔로를 제거함과 동시에 인디언에 대한 정책을 학살해서 굴복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버팔로를 다 죽이면은 인디언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인디언들도 사라진다는 거죠. 인디언이 사라진 곳의 주인은 백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인디언들은 평원에서 버팔로와 함께 쫓겨나게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 버팔로의 뼈를 수확하고 운반해 이게 이제 뭐 사실은 버팔로 뼈를 가지고 설탕에 색깔도 넣고 여러 가지 걸 많이 해요. 뼈가 이용되는 게 많죠. 가죽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죠. 옷으로도 사용되고 가죽이 사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의 목숨인 버팔로하고 같이 수천 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유럽, 프랑스, 영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인디언들은 생계가 없어진 거죠. 인디언들은 거대한 들소, 버팔로의 뼈를 운반하면서 그들의 양식을 잃게 되었고 카우보이의 보호를 받으며 초원을 따라 풀을 뜯는 유럽에서 넘어온 비유구, 소에게 평원을 넘겨주게 됩니다. 버팔로와 공생관계를 유지했던 인디언은 의식주에 필요한 만큼 사냥하던 생존의 버팀목을 백인들에게 내주고 함께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버팔로는 제 아주 추억이 있어요. 내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그 레이크 타워라고 호수 있는데 거기 이제 놀러를 갔는데 식당을 갔는데 버팔로 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 내가 아주 젊은 신부였을 때였죠. 버팔로도 알고 있고 윙도 알고 있었어요. 버팔로 윙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버팔로인가? 우리 신부들 몇이서 그러면서 그나마 이제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버팔로 우리 한번 먹어볼까? 신부들하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버팔로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왔어. 이제 웨이터가 와갖고 버팔로 윙 달라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디움으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웨이터가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리얼리? 버팔로 윙 미디움 리얼리? 자꾸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버팔로 윙 미디움 고민을 하고 왔는데 한 30분 40분 만에 버팔로 윙이 딱 나왔어요. 난 이 버팔로 윙 이런 스테이크가 나올 줄 알았더니 닭날개가 나온 거야. 닭날개가. 근데 피가 살짝 묻어서 나온 거야. 닭날개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피가 나왔지? 그 버팔로 왜 닭날개가 나왔지? 그래갖고 하여튼 그걸 먹었어요. 피가 있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고 난 그때까지 맥도날드라든지 롯데리아 이런 데를 한 번도 40살이 될 때까지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참 오로지 신학교에서만 살고 신부로만 살았지 그런 데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본당 신부 했을 때였으니까 야 내가 미국에 왔는데 이제 청년들한테 버팔로 윙이라는 거를 했더니 미디움으로 달라고 그랬더니 야 닭날개가 나오더라. 근데 피가 살짝 묻어 나오더라. 그랬더니 막 청년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신부님 버팔로 윙 정말 몰랐느냐고. 그게 뭐냐고. 그게 원래 그 닭날개라고 그 버팔로 윙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동북 이제 쉽게 말하면은 지금 보스턴 쪽에 가보면은 이제 손님이 오면은 급하게 대접하는 거 닭을 잡아갖고 날개를 튀겨갖고 주는 거.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버팔로라는 지역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버팔로 윙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아 그렇게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 버팔로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버팔로는 거의 뭐 10만 마리, 10만 마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상용만 남아 있는 거죠. 그 버팔로 그 사라지듯 인디언들도 지금은 관상용으로 사라진 운명이 되었습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면 할수록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이런 윤리하고는 굉장히 많이 거리가 있죠. 물론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지만은 이게 제국이라는 거는요.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힘을 정말 인간을 위해서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힘을 이용해서 인간을 부리죠. 인간을 위한 분은 유일하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부활 대축일 지금 축제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만 정말 우리 인간의 참다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우린 그런 세상을 실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